자, 지난번 페이즈 다이어그램에 이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설명 안 하겠지만 그래도 AP에는 안 나오지만 SAT2에는 나온다는 그 두 번째 부분, 페이즈 다이어그램에 이어서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설명 시작을 할게. 봅시다. 자, 첫 번째는 페이즈 다이어그램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제목이 이제 컬리가티브 프로퍼티라고 부르는 부분이야.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어. 퓨어 워터는 100도씨에서 끓고 0도씨에서 어는데 물에다 뭔가 디solve해서 솔루션을 만들면 솔루션은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고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언다. 요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 설명을 해볼게. 자, 워터가 있어. 보통 우리가 워터가 이제 솔벤트가 되는데 자, 워터에 베이퍼 프레셔하고 보일링 포인트하고 프리징 포인트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add 솔루트 해서 그래서 솔루션이 되면 퓨어 워터 솔벤트만 있을 때보다 솔루션의 베이퍼 프레셔는 뭐야? 낮아지고 보일링 포인트는 높아지고 프리징 포인트는 낮아진다. 그런 현상을 우리가 컬리가티브 프로퍼티라고 얘기해. 일단 솔루션이 됐을 때 예를 들면 물에서 소금을 디solve해서 소금물이 되거나 뭐 설탕을 디solve해서 설탕물이 됐을 때 솔루션일 때의 베이퍼 프레셔는 낮아지고 보일링 포인트는 높아지고 프리징 포인트는 낮아진다는 이런 일단 뭐야? 방향이 중요한 거야. 이런 방향이 인크리즈하고 디크리즈하는 방향부터 먼저 픽스해 놓고 그러면 베이퍼 프레셔는 얼마나 낮아지는지 보일링 포인트는 얼마나 높아지는지 프리징 포인트는 얼마나 낮아지는지 이 변하는 정도는 아이덴티티 오브 솔루트 내가 소금을 NaCl을 디solve 했는지 KCl을 디solve 했는지 슈가를 디solve 했는지 요거는 상관이 없대요.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이 변하는 정도는 concentration of solute particle in solution이 요게 중요하대. 즉 솔루션 안에 솔루트 파티클의 개수가 concentration이라는 거는 뭐 amount 얘기하는 거죠. 이 concentration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높아지고 한대. 변하는 정도가 더 크대요. 그래서 이제 각각 베이퍼 프레셔는 얼마나 낮아질지, 보일링 포인트는 얼마나 높아질지, 프리징 포인트는 얼마나 낮아질지를 우리가 각각 얘기를 해볼 텐데 이제 봐. 봅시다. 첫 번째, 솔루션이 되면 퓨어 솔벤트, 즉 우리가 대부분의 솔벤트가 워터니까 그냥 워터라고 얘기할게. 응? 워터만 있을 때보다 솔루션이 되면 베이퍼 프레셔는 낮아지니까 베이퍼 프레셔 로어링 또는 베이퍼 프레셔 디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런 거야. 자, 퓨어 워터만 있다라고 해봐. 퓨어 워터, 그래. 정식으로 적자. 퓨어 솔벤트만 있으면 서피스에 솔벤트 파티클만 있어서 뭐야? 이렇게 이베포레이션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이제 솔루션이 되면 뭔가를 디solve해서 이 이베포레이션이라는 서피스에 솔벤트 파티클들도 있지만
솔벤트 파티클도 있지만 솔유트 파티클도 이렇게 서피스에 있을 거야. 그러면 솔벤트가 이베프레이션 하는 걸 솔유트가 방해를 한대. 이렇게 쓰면 돼. 자, 솔유트, 솔벤트, 인터액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attraction이라고 얘기해도 돼. 이게 interfere, 방해한대. interferes with evaporation of solvent particles. 이렇게 된다는 거야. 즉 솔벤트만 있을 때보다, 즉 워터 몰리큘만 있을 때보다 솔유트가 섞이게 되면 워터, 솔벤트의 증발, 이베포레이션을 방해한대. 그래서 방해하기 때문에 뭐야? 이 베이퍼, 워터 베이퍼가 솔벤트의 가스 상태가 덜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그 가스에 의한 프레셔가 낮아지고 이런 거죠. 베이퍼 프레셔가 로월드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낮아지느냐? 공식이 하나 있어. 공식을 먼저 써볼게. P solution은 mole fraction of solvent P not solvent. 자, 이 공식이 어떻게 디라이브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이 공식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첫 번째, P나 솔벤트는 vapor pressure of pure solvent. 솔벤트만 있을 때 vapor pressure. 요 X 같지만 카이라고 부르는 뭐야? mole fraction of solvent. 그러면 요거는 뭐야? 솔루션이 됐을 때 vapor pressure of solution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mole fraction이라는 거는 항상 1보다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솔루션이 되면 P 솔루션은 솔벤트만 있을 때 뭐야? vapor pressure보다 낮아지는 거지. 오케이. 이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거는 텍스트북 엑서사이즈 정도에만 나옵니다. AP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AP에서 이제 예전에는 올드 이그잼에서는 이런 공식도 줬는데 이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오지. 어찌됐건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는 워터, 내가 솔벤트를 워터라고 한다면 워터에 뭔가 디solve해서 솔루션이 되면 퓨어 워터만 있을 때보다 베이퍼 프레셔가 낮아진대요. 베이퍼 프레셔가. 그러면 이 베이퍼 프레셔가 낮아지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걸 봐봐. 우리가 워터의 베이퍼 프레셔 커브로 이렇게 그렸다고 해봐. 워터의 템퍼레처에 따라서 베이퍼 프레셔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퓨어 워터일 때 베이퍼 프레셔 커브라면 솔루션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솔루션이 된다면 같은 온도에서도 뭐야? 베이퍼 프레셔가 이렇게 낮아진다고. 베이퍼 프레셔가 낮아진다고. 그러면 베이퍼 프레셔 커브 오브 솔루션은 이렇게 시프트합니다. 이게 물에다가 뭔가 디solve해서 솔루션이 됐을 때 베이퍼 프레셔 커브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베이퍼 프레셔 커브가 이 정도의 익스터널 프레셔, 베이퍼 프레셔와 익스터널 프레셔가 같을 때 뭐야? start to boil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퓨어 워터일 때는 뭐야? 보일링 포인트가 이 정도인데 솔루션이 되면 보일링 포인트가 어떻게 돼? 높아지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사실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솔루션이 되면 베이퍼 프레셔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에 뒤따라서 보일링 포인트도 높아지고 프리징 포인트도 낮아지고 이런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자. 이제 베이퍼 프레셔는 낮아지고 보일링 포인트는 높아지니까 보일링 포인트 엘리베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프리징 포인트는 낮아지니까 프리징 포인트 디프레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 정말로 끓는 점 오른다 오름, 어는 점 내린다 어는 점 내림 이렇게 불러. 자, 요거를 일단 어느 정도 높아지는지 어느 정도 낮아지는지 할 때 쓰는 공식이 있어. 델타 TB는 I small m KB, 델타 TF는 I small m KF 이런 두 가지 공식이 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old AP에서는 이 컬리가티브 프로퍼티 문제가 나왔었어. 다뤄졌기 때문에 너희들 FRQ 문제집에서 보면 이 너희들한테 주는 포뮬러 시트에 요런 공식, 그 다음에 베이퍼 프레셔 공식 이런 거 다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공식들도 다 포뮬러 시트에서 뉴 AP 이그즘에서는 빠져 있어. 이런 건 텍스트북에 적혀 있을 거야. 이런 공식은. 근데 각각을 보자. 너희들 봐. 선생님이 맨 위에서 보일링 포인트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정도는, 프리징 포인트가 낮아지는 정도는 concentration of solute particle에 달려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solute particle의 concentration을 알려주는 텀이 하나 있는 거야. 요게 이제 molarity 죠? 선생님이 concentration 유닛 너희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 molarity, mole fraction 얘기할 때 molarity가 뒤에 한 번 나온다고 했어. AP에서. AP 수준의 화학에서. 여기에 나오는 거야. molarity는 여기다 한 번 갖다 쓰는 거야. 그러면 KB는 뭐냐? 이제 molar 이름이 boiling point elevation constant고 KF는 molar freezing point depression constant야. 요 두 constant는 KB, KF는 이제 뭐야? 솔벤트의 프로퍼티야. 그러면 몇 도씨 퍼 몰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솔벤트마다 이 KB 값, KF 값이 다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솔벤트가 워터라면 워터의 KB 값, KF 값 1몰랄당 몇 도씨 높아지고 1몰랄당 몇 도씨 낮아지고 이런 밸류들이 솔벤트마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산에 필요하면 너희들한테 컨스턴트 밸류는 줄 거야.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보는 이 I라는 게 뭐냐? I라는 게 이게 봐봐. I의 이름을 일단 알려주면 반트호프 팩터라고 부릅니다. 반트호프 팩터. 이게 뭘 리플렉트 하냐면 어떤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이걸 봐봐. 예를 들어서 NaCl 만약에 솔루트가 NaCl이라면 얘는 100%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지죠. MgCl2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으로 나눌 때 Mg2 플러스 2Cl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지지. 즉, 두 개의 아이언으로 나눠지고 세 개의 아이언으로 나눠진단 말이야. 그러면 NaCl이 1몰랄 컨센트레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actually in solution에 dissolve 되어 있는 솔루트 파티클은 1몰랄 해서 그러면 토탈 뭐야? 2몰랄 효과가 나오는 거야. MgCl2 같은 경우에는
내가 MgCl2 솔루션 1몰랄 솔루션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얘가 100% 솔루션 안에서 나눠져서 Mg2 플러스가 1몰랄, Cl-가 2몰랄 해서 토탈 뭐야? 실제로 솔루션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actual number of solute particle은 3몰랄 효과가 나올 거야. 즉 이렇게 아이언이 나누어지는 정도를 reflect, 반영한 게 반토프 팩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반토프 팩터는 number of ions formed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NaCl strong electrolyte지 100% 나눠지는 놈 얘는 아까 썼듯이 Na 플러스 Cl-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NaCl의 I는 2 예를 들면 MgCl2 얘는 Mg2 플러스 2Cl-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얘는 3개로 나눠져 I는 3 HCl strong acid 얘는 100% H 플러스 Cl- 두 개로 나눠지니까 HCl의 I는 2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는 거야. 그런데 weak electrolyte 만약에 dissolved된 솔루트가 weak electrolyte라면 얘는 약간만 나눠지니까 weak electrolyte의 반토 팩터는 1하고 2 사이 뭐 1.1 10개 디solve 하면 약간만 나눠서 12개, 13개 뭐 이렇게 된다. 1.1, 1.2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non-electrolyte 솔루트가 non-electrolyte면 아이언으로 나눠지지 않지? 만약에 1몰랄 솔루션이면 non-electrolyte 솔루션에는 그대로 솔루트가 1몰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I가 1 이렇게 돼요. 요런 거 가지고 요런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당연히 예를 들어서 0.1 몰랄 NaCl 솔루션이 있으면 당연히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겠지? 그러면 new boiling point 100 몇 도씨냐 계산하라고 하겠죠? 그때 델타 TB 보일링 포인트가 높아지는 정도는 오케이 얘가 I가 2니까 2 곱하기 concentration 0.1 몰랄 곱하기 워터의 솔벤트인 워터의 KB 값을 곱해서 그러면 몇 도씨 높아진다 라는 델타 TB를 계산한 다음에 new boiling point는 100도씨에서 더하기 델타 TB 하는 요렇게 계산하는 요런 계산 문제가 당연히 텍스트북 엑서사이즈 같은 데는 있을 거야. 그러나 SAT2에서 이 퀄리가티브 프로퍼티가 여전히 나온다고 했죠. SAT2에서는 이런 거 계산하라고 안 합니다. SAT2에 나오는 건 이런 거야. 여러 솔루션이 있다. 이 솔루션 중에서 뭐야? 보일링 포인트가 제일 많이 높아지는 거는 뭐냐? 또는 프리징 포인트가 제일 많이 낮아지는 솔루션은 뭐냐? 이렇게 컴페어 하는 거야. 그러면 사실상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일은 없어요. 솔루트 파티클의 개수가 actual number of solute particle in solution이 더 higher 할수록 더 많이 높아지고 더 많이 낮아진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0.1 몰랄 NaCl aqueous 솔루션 0.1 몰랄 이제 MgCl2 aqueous 솔루션 그러면 너희들이 이미 얘들이 이렇다 하더라도 컨센트레이션이 이렇게 0.1 몰랄로 갔다 하더라도
NaCl은 I가 2, 2개로 나눠지는 놈, MgCl2는 3, 3개로 나눠지는 놈. 그러니까 NaCl 솔루션에는 0.2 몰랄 효과, 얘는 솔루트 파티클이 0.3 몰랄 효과,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실제로 컨센트레이션은 같지만 MgCl2 솔루션에 솔루트가 더 많다. 그러면 보일링 포인트 더 많이 높아진다. 보일링 포인트가 MgCl2 솔루션의 보일링 포인트가 더 higher 하다.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또 예를 들어서 0.1 몰랄 HCl aqueous 솔루션이 있어. 0.1 몰랄 HF aqueous 솔루션이 있어요. 자, 또 똑같이 same concentration이지만 HCl은 strong acid 100% 나눠진 놈, I가 2인 놈, HF는 weak acid, I가 1하고 2 사이인 놈. 꼭 반토프 팩터를 커멘트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HCl 솔루션 안에 솔루트의 개수가 HCl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100% 나눠져서 HCl 솔루션에 더 많다. 보일링 포인트는 더 많이 높아진다. 그래서 HCl 솔루션의 보일링 포인트는 HF 솔루션보다 더 높고 프리징 포인트는 더 많이 낮아지니까 솔루션의 프리징 포인트는 HCl이 더 낮다. 이런 거 너희들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거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 어디에? SAT2에는. 선생님이 공식이라든지 이런 걸 인트로듀스해서 공식과 관련된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텍스트북 엑서사이즈에 나오고요. 만약에 너희들이 학교에서 AP 코र्스를 듣는다면 AP에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은 뭐 이게 AP 시험에 빠졌든지 어떻든지 간에 제너럴 케미스트리에 들어있으니까 가르쳐 주실 수 있어. 그리고 문제 연습도 시킬 수 있고. 근데 SAT2에 만약에 이 부분이 나온다면 너희들한테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느 거냐? 이거야. 요 부분. 솔루션이 됐을 때 베이퍼 프레셔는 낮아지고 보일링 포인트는 높아지고 프리징 포인트는 낮아진다는 거. 근데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높아진다는 거는 뭐야? 요게 달려있다. 요게. Number of solute particle in solution 또는 concentration of solute particle in solution. 솔루트 파티클이 더 많이 솔루션 안에 있을수록 더 많이 높아지고 더 많이 낮아진다.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가 아니고 이런 비교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컬리가티브 프로퍼티에 나옵니다. 어디에? SAT2에. 오케이? 그래서 여러 솔루션을 주고 지금 요 이그젬플처럼 여러 솔루션을 주고 너희들한테 어느 솔루션에 솔루트 파티클이 제일 많이 생기느냐 아이언으로 나눠지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런 걸 캐치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요게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 컬리가티브 프로퍼티에 관한 뭐야? 내용이야. 요거 말고도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SAT2하고 더더군다나 상관없으니까 설명 안 할게. 오케이? 요게 최소한입니다. 오케이? 잘 공부하고 SAT2 시험 볼 때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러지만 마. 알겠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끝.